안녕하세요. 10억 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좀 주가가 최근에 많이 떨어져가지고 심란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여기 투자하는지 그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자, 최근에 이제 폭락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죠? 27달러까지 떨어진다. 뭐 20달러까지 떨어진다. 그리고 주가만 떨어지면 늘 나오는 얘기, 닷컴 버블. 와, 이거 좀 정말 지겹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왜 지금 리버스 SQ를 사지 않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거는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만약에 어디까지 떨어질지 확신이 있으면은 리버스를 사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근데 그런 분들은 왜 리버스를 안 사죠? 정말 궁금합니다. 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자, 원래 주식은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 겁니다. 그 변동성이 있어야 수익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측을 통해서 주식을 벌 수 있다면은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실력이 안 돼가지고 대응을 하는 건데요. 자, 몇 달러까지 간다, 몇 달러까지 간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으신 분들은 그때 가서 매수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리버스를 몰빵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27달러가 가면 전량 매도하고 TQ를 다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곱하기 4배로 벌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그 주장만 하시는지 전 진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TQ 유튜버 중에서도 뭐 몇 달러까지 떨어진다. 그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현찰을 뭐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 리버스를 사세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확신이 있다면. 자, 나스닥이 근 10년간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죠? 그럼 이걸 보면 거품이 있다고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거품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주가가 오르면 거품이 있는 겁니까? 그게 정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주가가 오르면 버블이다. 그게 맞는 말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오르면 버블일 수 있죠. 그죠? 그렇지만 기업이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오르는 게 버블입니까? 자, 인플레이션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 다음에 기업은 왜 자사주 매입을 하죠? 자사주 매입을 하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PER을 조절하니까. 조금만 떨어지면은 닷컴 버블 얘기를 하시는데 그 근거를 제시하는 분은 제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자, 그 근거를 가지신 분은 저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좀 공부하고 싶어요. 왜 버블이라고 주장하는지. 그 데이터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버블이 만약에 맞다면 애플이 버블이어야죠. 그죠?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으니까.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올르지 않았습니까? 거의 이게 몇 배입니까? 그죠? 근데 애플을 버블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죠? 애플은 또 최근에 조정도 많이 받지 않았어요. 안전자산이라 취급받아가지고 돈이 다 애플로 들어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PE 레이쇼는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뭐 이게 비싸다, 싸다 평가할 수는 있겠죠. 뭐 이게 22가 적당한데 27은 좀 비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플은 최근 조정 별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2.6 트릴리언이나 하는데 PE 레이쇼가 27이라는 것은 그만큼 순이익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보시면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순이익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자, 우리는 어차피 나스닥 100 인덱스를 참조하기 때문에 그 구성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서 상위 10개가 대충 53%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소, 애플,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뭐 이런 회사들이죠. 그런데 그럼 이 회사들이 버블입니까? 그게 궁금해요. 그게 버블이어야지만 지금 저 주가가 나스닥 저 차트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근거를 제시하는 사람은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자, 버블이 낀 종목이 있었어요. ARKK. 이게 뭐죠? 이제 앞으로 미래를 위한 종목들 아닙니까? 꿈파리 종목들. 그러니까 현재 매출액은 없지만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종목들. 그게 ARKK 그 펀드에 대거 포함되어 있는데 그건 벌써 지금 2020년 가격으로 돌아갔어요. 거의. 작년부터 지금 조정을 받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ETF니까 여기 안에 있는 개별 종목은 더 박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한 70%, 80%는 다 조정을 받았다. 버블은 이미 다 제거가 됐어요. 이쪽에 있는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있는 종목들만 살아남은 겁니다. 나스닥의 PE 레이쇼를 보면 지금 24.33입니다. 그죠? 2018년도가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버블이라는 건지 전 진짜 이해를 못하겠다니까요. 자, 다음. 이것은 나스닥의 10년 동안에 이제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그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 가까이 매년 한 많이 오를 때 60% 오를 때도 있었고 떨어질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 2018년도에 잠깐 하락했다가 반등한 경우가 있고요. 현재는 마이너스 18.3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앞으로도 계속 하락한다는 얘기잖아요. 거품이 있다면.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저는 그게 좀 의문입니다. 자, 포워드 PE 레이쇼를 찾아봤어요. 22.47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 살짝 더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이게 버블인가요? 이게 지금 아까 제가 PE 레이쇼가 24라고 했는데 22까지 떨어진다고 해서 22까지 떨어진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매출액이 더 올라가지고 PE 레이쇼가 떨어질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조정을 더 받아서 떨어질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게 버블이라고 하는 거는 전 전혀 납득을 못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현재 지금 그 악재가 터진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단순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만이 문제였으면 저는 시장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반등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예측하지 못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더 가속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누구도 예측을 한 상황이 아니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거품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사실은 돌발적인 악재가 터진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제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악재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반등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저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씩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밖에 대응이 안 되는 거죠. 본인이 예측이 가능하신 분들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떨어질 때 그때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나스닥도 이제 떨어지고 있죠. 거의 지금 두려움이 거의 극한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거의 이제 그 두려움 상태가 거의 이제 코로나 상황까지 좀만 더 가면 갈 수 있을 거라 보여지네요. 자, 이번 주 이제 주목해야 될 이슈 5가지인데 세 가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장 변동성. 이것은 이제 뭐 역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뭐 주식 반등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푸틴이 더 얼마나 더 그 강압적인 카드를 꺼낼지 저는 사실 그게 제일 두려운데요. 아무튼 이제 그거를 좀 유의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롬 파월 의장은 0.25 올린다고 했는데 뭐 말이 또 바뀌었죠. 조금 더 악화되면 더 올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늘 하던 이야기죠. 자, 이번 주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르는데 원유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도 좀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발표될 이 지금 CPI 이게 지금 얼마나 나오냐 이거에 따라서 또 연준의 금리 정책도 달라질 거기 때문에 이것을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월 10일이죠. 3월 10일 날 이 지표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제 생각에는 예측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8.0 나온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유가 상승 때문이겠죠. 자, 오늘 왜 선물이 떨어지고 있냐면 그 지금 금요일 날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 원유 수출 제재를 지금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유 가격이 또 오르고 있어서 그래서 주가는 또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서부 텍사스유는 지금 이렇게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미국도 그래서 러시아 말고 이제 제재국 베네수엘라의 이제 원유 관련된 것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베네수엘라는 지금 현재 그 2019년 당시에 대선 부정선거 이것 때문에 경제제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수입을 금지를 했는데 아마도 이 제재를 풀면서 이제 원유 가격을 아마 내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협상이 잘 진행돼야겠죠. 자, 지금 그리고 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스태그플레이션은 자,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이제 실업률까지 증가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업률은 지금 견조합니다. 잘 되고 있고, 지금 이제 그 유가나 물가가 오른 이유는 이제 소비가 이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종식이 되면서 이제 그 소비 욕구가 올라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공급 체인 이런 게 문제가 되면서 더 가속화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래서 이제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 저는 주식은 급반등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는 TQ에 대한 손절이나 뭐 그런 거 전혀 관심이 없고요.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계속 추가 매입을 할 것이고, 뭐 주가가 또 얼마나 더 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이 단기간의 그 변동성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단타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우리 좀 길게 봐야 됩니다. 이제 올해 이제 하반기쯤 가면은 뭐 다 많이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좀 여유를 가지고 좀 기다리는 자세, 저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